급수의 수렴과 발산. 자, 우선 급수라는 건 수열 AN의 각 항을 차례대로 덧셈 기호로 연결한 식 자체를 급수라고 해요. n번째 항 지나서 끊임없이 계속 더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항번호가 첫 번째 항부터 끊임없이 더하니까 무한대까지 일반항을 싹 다 더한 식, 이게 급수야. 자, 그러면 급수를 구하려면 먼저 부분합 n항까지의 합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고 SN은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얘기해요. 수열 시간에 배웠지?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 AK, 얘가 이 급수의 부분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급수는 계속 더하는 게 급수고 부분합은 n항까지 합만을 부분합이라고 한다. 급수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이 일정한 값 S에 수렴할 때, 즉 이 부분합의 극한값이 S에 수렴할 때 이 급수가 S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원래 이렇게 끝없이 더해져 있는 이 급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데 사실 끝까지 더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액션으로 끊어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선 부분합 SN을 구하는 거야. 그럼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 나오겠지. 두 번째, 이 SN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SN이라는 건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거기 리미트를 붙여서 극한을 찾아.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얘기는 결국 계속 더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급수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해 봤는데 S에 수렴한다. 그러면 이 S가 이 급수의 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표현한다. 요거랑 요거 같은 식이니까 급수의 합이 S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 더해 봤는데 수렴하지 않아. 그때는 이 급수가 발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수의 수렴과 발산은 일단 부분합 SN을 구한다면 그 SN에 뭘 찾는다? 극한값을 찾는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해주자. 자, 근데 급수가 항이 이렇게 바뀌면서 더해지는 급수가 있어. 이러면 합이 일정한지 안 한지, 즉 급수의 합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산을 할 때는 짝수 번째까지 더한 값, 그리고 홀수 번째 항까지 더한 값의 극한을 따로따로 비교해서 그 값이 같으면 수렴한다고 하고 같지 않으면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뒤에 문제 풀면서 자세히 다시 할게요. 자, 4번 개념 너무 중요한데, 자, 급수, 이 일반항을 첫 항부터 무한히 계속 더한 이 급수와 이 일반항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인데, 자, 생각해봐. 급수가 수렴해.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무한히 더하는데도 어떤 값이 일정해진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일반항의 극한값, 요거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볼게. 자연수 수열이죠? 이거 더하면 수렴할 수 있을까? 당연히 발산이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부터 더해볼까?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할 때 이 급수의 합은, 자, 이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고 2분의 1은 이 넓이의 절반, 4분의 1은 그 남은 넓이의 또 절반, 8분의 1은 남은 거의 또 절반. 이렇게 무한히 계속 더해도 절반의 절반을 계속 더하는 거니까 결국 이 정사각형의 넓이에 수렴하겠지. 이런 급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생각해봐. 급수가 수렴해. 그럼 일반항의 극한값은 0으로 가.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는 애들이어야 수렴할 가능성이 생겨.
이게 일반항이 뭐예요? n이지. 일반항도 0으로 가질 않는데 다 더한다고 수렴할 수 있어?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반드시 0이야. 근데 이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번의 역이 뭐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0이면 급수가 수렴하냐? 이거는 거짓이라는 거야. 예를 한번 보여줄게. 자, 일반항을 n분의 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죠. 실제로 다 더해볼게.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계속 더하면 자, 1은 1이고 2분의 1을 두고 자, 3분의 1과 4분의 1을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크지. 그러면 3분의 1을 4분의 1로 바꿔볼게. 그러면 이 값이 이 값보단 작으니까 이쪽이 더 크죠, 윗줄이. 근데 이거 두 개 더하면 뭐예요? 2분의 1이지. 자, 그 다음 요 4개를 5분의 1부터 8분의 1까지 이걸 다 8분의 1로 바꿔볼게. 자,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이거 다 8분의 1보다 큰 수들이지. 근데 이거 4개 더하면 얘도 얼마야? 2분의 1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하면 이 값은 1에 2분의 1 더하고 얘도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고 계속 2분의 1을 더하는 거거든. 이러면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2분의 1이어도 이게 계속 더해지면 당연히 발산하죠. 따라서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급수의 합이 수렴하는 것, 급수의 합이 존재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일단 수렴하잖아? 그러면 일반항은 무조건 극한값이 0으로 가게 돼 있어. 그 차이 꼭 기억해두자. 자, 그럼 1번의 대우인데 일반항의 극한값을 조사해봤더니 0으로 가질 않아. 뭐 1루가 마이너스 1루가 이런 식으로 0으로 가질 않아. 그러면 급수는 당연히 수렴하지 않겠죠. 자, 0으로 가는 애들도 수렴할까 말까인데 0으로 가지 않으면 무조건 발산인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두자. 자, 급수의 성질은 급수가 수렴할 때 얘기해요. 수렴할 때는 더하기, 빼기, 상수배는 각각을 분리해서 시그마 처리해줄 수 있다. 뭐하는 급수만? 수렴하는 급수만. 자, 그럼 여기부터 문제 풀어보자. 자, 1번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시오. 자, 급수의 수렴을 조사하려면 액션을 끊어서 생각하라고 했지. 첫 번째 SN을 구한다. 두 번째 SN의 극한값을 구한다. 자, 일단 SN을 구하려면 AN부터 구해야 되죠.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여기 이제 일반항을 써주면 되는데 모든 항이 다 어떻게 생겼어요? 분의 1로 생겼지. 루트 더하기 루트로 생겼지. 자, 앞에 것만 보면 2, 3, 4 등차 수열이죠. 공차 1이고 첫 항이 2. 두 번째, 뒤에 3, 4, 5 마찬가지로 등차가 1이고 첫 항이 2인 수야. 이게 SN. 자, 그래서 SN을 먼저 정리를 해주면 유리와 루트 K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로 자리를 바꿔서 유리화 해줘야 양수가 나오겠죠. 분모 분자에 루트 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을 곱해준다. 자, 그럼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루트 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이 되겠지.
자, 이렇게 빼기꼴로 돼 있을 때 하나하나 대입하는 거죠. K에 1 대입하고 K 2 대입하고 앞뒤로 지워지네. 그러면 마지막에 K에 NR N 대입하고 그러면 앞 뒤까지 지워져서 남는 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2. 이게 뭐다? Sn. 자, 두 번째는 이 Sn에 뭘 구한다? 극한값을 구한다. 루트 n 플러스 2.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발산이죠? 따라서 1번 문제는 발산한다. 이렇게 하나 더 해보자. 자, 2번 문제 역시 첫 번째 Sn 구하고 두 번째 Sn의 극한값을 구해준다. 자, 일반항부터 구하면 일반항은 곱골, 분모는 곱골, 분자는 1. 앞에 숫자만 보면 2, 5, 8 그러면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3이고 첫 항이 2. 뒤에 건 5, 8, 11 얘도 공차가 3이고 첫 항이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K-1 3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이게 뭐야? 부분 분수지. 자, 분모는 곱골, 분자는 뒤에서 앞에 거 뺀수, 즉 얼마가 있어야? 3이 있어야 부분 분수 처리를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억지로 3을 만들었으니까 다시 앞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부분 분수로 바꿀 수 있죠.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그러면 하나하나 대입해서 자, K 1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5분의 1 이게 첫 항. K 2 대입하면 5분의 1 빼기 8분의 1 이런 식으로 바로 앞뒤로 지워지네. 그러면 마지막 n번째 항은 3n-1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 그럼 어디까지 지워져? 여기까지 지워지지. 그래서 남는 건 3분의 1에 2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이 남는다. 그래서 Sn 구했죠. 그럼 두 번째 액션은 Sn의 극한값 구하기. 네,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보니까 분모가 계속 커지는데 분자는 상수야. 이거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그래서 극한값은 6분의 1로 뭐한다? 수렴한다. 자, 2번 문제.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급수가 수렴한대요. 그때 AN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이 수열은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어? AN 플러스 분수. 분모 보니까 2, 3, 4 N 플러스 1. 분자는 3, 6, 9 3N. 이게 일반항이야. 자, 이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고 그걸 무수히 계속 더한 급수가 수렴한대요. 급수가 수렴하면 이 일반항의 극한값이 0으로 간다. 그죠? 기억하고 있지? 급수의 합이 존재하면, 급수가 수렴하면 그 급수의 일반항은 극한값이 0이다. 자, 그럼 여기서 AN의 극한값은 존재하니까 구하라고 했겠지? 그럼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고 얘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3으로 존재하죠. 그럼 이렇게 분리할 수 있죠. 이 값이 0이다. 그러면 an의 극한값은 자, 이거 극한값이 얼마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항 개수죠. 3이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그래서 급수가 수렴해. 그럼 그 일반항은 극한값이 무조건 얼마야? 0이야.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두고. 자, 3번은 자, 수렴하는 두 급수 수렴한대요. 이 각각의 급수가 수렴할 때 이 시그마들은
분리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첫 번째 식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 값이 3이고, 두 번째 식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빼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 값이 7이다. 그럼 이 두 식을 연립하면 an과 bn 찾을 수 있지. 급수의 합. 자, 더해주면 이게 없어지고 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10이다. 즉 an 수열의 급수의 합이 5라는 걸 찾을 수 있고, 대입하면 얘가 5니까 얘는 마이너스 2죠. 그럼 그거 가지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an 플러스 bn의 값을 구하려면 얘네도 각각 수렴하니까 분리해서 구해주면 되죠. 그럼 3 곱하기 5 더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15 빼기 2니까 13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인데, 일단 등비급수라는 건 첫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을 더하기로 다 연결한 식. 이게 등비급수야. 그러니까 급수인데 수열이 등비수열일 때 등비급수라는 말을 해요. 그럼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볼 때 등비수열은 있잖아.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비교해서 보면 되는데, 자, 등비수열에서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었지. 근데 등비급수는 그 등비수열을 다 더한 거잖아. 따라서 차이가 좀 있어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즉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때만 수렴해. 뭐가 달라? 공비가 1일 때가 다르지. 자, 그럼 공비가 1일 때만 보면, 자, 등비수열을 공비가 1이고 서탕이 2인 수열이라고 볼게. 이렇게 되겠지. 서탕이 2이고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이야. 자, 그럼 이 수열은 첫 항이랑 모든 항이 다 같아지는 수열이잖아. 이 수열은 수렴하죠. 이 수열은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일반항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보는 거잖아. 근데 일반항이 뭐예요? 다 2니까 일반항도 2겠지. 그러니까 등비수열 자체는 2로 수렴을 해. 근데 등비급수는 그냥 2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다 더한 게 급수야. 수렴하겠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비가 1일 때는 등비급수에서는 수렴 조건에서는 빠지는 거야. 따라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수렴하고, 그 합은 1-R분의 A다.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등비수열의 합공식 있죠? 등비수열 합공식. 우리 지금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1-R의 공식으로 보면 서탕의 1-R의 n제곱. 이게 등비수열의 서탕부터 n항까지의 합이지. 자, 근데 등비급수는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 사이일 때만 수렴한다고 했어. 그러면 등비급수의 합은 이 SN의 극한값을 보는 게 등비급수의 합인데, 공비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을 때 R의 n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비가 2분의 1이라고 하면 2분의 1의 무한대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 부분이. 그럼 얘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지. 따라서 이걸 없앤 거야. 0이니까. 그래서 어디로 수렴한다? 1-R분의 A로 수렴한다. 누가? 등비급수의 합이. 그래서 등비급수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수렴하고, 그 합은 1-R분의 A다. 이게 첫 번째. 공비가 그 이외의 값에서는 발산하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안 써있네. 세 번째, 첫 항이 0이면 등비급수 수렴하게 돼 있어요. 첫 항이 0이면 지금 0이 아닐 때에 대해서만 얘기해서 얘가 안 써있네. 첫 항이 0이면 등비수열은 뭘 곱해도 다 0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렴하겠지. 그래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한글로 외우세요. 첫 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면 수렴한다. 특히 이때 어디로 수렴한다? 1 마이너스 r분의 a로 수렴한다. 여기까지 기억해두면 돼. 자, 그러면 급수의 합을 구해볼게. 자, 이거 하기 전에 등비수열 많이 까먹었죠? 등비수열의 일반항 모양을 알아야 돼. 일반항 어떻게 생겼어요? AR에 n-1제곱 이렇게 생겼지. 이거를 A랑 R로만 보면 안 되고 첫 번째 항은 하나야. 항은 하나고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그마 옆에 일반항을 봤는데 그 일반항 모양을 보고 얘가 등비수열인 줄을 알아야 등비급수의 합을 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항은 하나고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으로 생겼고 공비는 n의 미수, n 밑에 있는 애, 이 n의 미수가 공비, 첫 항은 n 대신 1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첫 항이죠. 자, 그럼 1번부터 볼래? n으로 묶여있죠. 항이 하나지. 이거 두 개 이렇게 세는 게 아니고 여기 전체 n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게 등비수열이라는 생각이 들어?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이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첫 항이랑 공비만 구하면 돼. 첫 항은 뭐야? n 대신 1 대입한 루트 2 마이너스 1. 공비도 n의 미수 루트 2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n제곱으로 전체 묶여있을 때는 첫 항이랑 공비가 같은 케이스지. 자, 어쨌든 얘가 이제 등비수열이라는 걸 확인하고 나면 이 등비급수의 합은 1 마이너스 r분의 a로 구한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공비가 얼마니까 1 마이너스 공비도 루트 2 마이너스 1, 첫 항도 루트 2 마이너스 1 요것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을 분모 유리화까지 해주면 2 플러스 루트 2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되겠지? 얼마예요? 4 빼기 2분의 정리하면 2 루트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즉 2분의 루트 2 좀 길게 왔는데 그래서 이 등비급수의 합은 뭐다? 2분의 루트 2다. 네, 다음 2번. 자, 2번은 지금 곱으로 연결됐잖아. A의 n제곱이랑 B의 n제곱을 A, B의 n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지수가 같을 때 밑끼리 먼저 곱해서.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1랑 6분의 1을 곱해서 n제곱 이렇게 해줘도 돼. 지금 이 n이 뭐니까 자연수잖아. 얼마든지 합쳐도 되죠. 자,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일반항 모양이 어때? 등비수열이지. 항이 하나고 n 지수가 n에 관한 1차지. 그럼 얘도 첫 항이랑 공비가 모두 마이너스 3분의 1인 애가 되는 거지. 그럼 이 등비급수의 합은 뭘로 구한다? 1 마이너스 r분의 a로 구한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3을 곱할게요. 3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로 등비급수의 합이 존재한다. 자, 3번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아니야. 항이 두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일단 분리를 해야 돼. 자, 3의 n제곱분의 1 빼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2의 전체 n제곱.
3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자, 그럼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전체 n제곱. 1은 몇 제곱해도 1이니까 1의 n제곱으로 바꿔서 여기 n제곱, n제곱 같이 있다고 생각해줘도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2의 전체 n제곱. 자, 이러면 얘도 등비수열, 얘도 등비수열. 특히 서탕이랑 공비가 같은 등비수열이 되는 거고, 각각의 합은 1-r분의 a로, 여기도 1-r분의 a로 수렴한다. 3 곱하자 분모 분자에, 그러면 2분의 1 빼기 2 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답하시오. 1번. 자, 등비급수라고 알려줬으니까 얘가 등비수열인가 봐. 그리고 그걸 다 더한 합이 3일 때 실수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거든. 자, 등비급수의 합은 뭘로 구한다? 1-r분의 a로 구하지. 자, 그래서 얘를 보면 얼마를 곱하고 있어요? 2x를 곱하고 있죠?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공비는 2x가 되는 거고 첫항은 1이지. 이 급수의 합이 3이래요. 여기서 x 찾아주면 되고 3이랑 여기 분모랑 자리를 바꿔가지고 3분의 1은 1-2x. 그럼 2x가 1 빼기 3분의 1. 그럼 2x가 3분의 2니까 x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자, 2번 등비수열이래. AN이 등비수열인데 두 번째 항이 3이고 등비급수의 합이죠. 그게 마이너스 4일 때 이 수열 AN의 첫항이랑 공비를 구하시오. 자, 등비수열이라고 했어. 두 번째 항이 3이라는 힌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AR이 3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급수의 합 첫항부터 무한히 계속 더한 이 급수의 합이 마이너스 4라는 건 1-r분의 a가 마이너스 4라고 받아들이면 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a와 r을 찾아주자. 자, 급수의 합이 존재한다는 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라는 거야. 근데 공비가 만약에 0이었으면 3이라는 AR이 3이라는 값을 못 가질 테니까 공비는 0이 아니고 그러면 양변을 공비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A를 R분의 3으로 바꿔가지고 대입해주면 되죠. 1-R분의 3은 마이너스 4다. 분모 분자 R 곱해서 정리하면 R-R 제곱분의 3이 마이너스 4다. 양변에 분모 곱해주면 4R 제곱 마이너스 4R. 그래서 4R 제곱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에서 인수분해하면 2R 플러스 1 2R 마이너스 3 R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분의 3인데 등비급수의 합이 존재하려면 공비 어때야 돼요?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해야 돼. 따라서 2분의 3은 안 되고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러면 첫 항은 3에다가 R분의 2 R의 역수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첫 항은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첫 항이 마이너스 6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수열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다음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먼저 정리하면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은 첫 번째 첫 항이 0이거나 두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면 되지. 자, 1번 이 시그마 옆에 있는 이 식이 일반항인데 일반항의 모양이 등비급수죠. 특히 첫 항이랑 공비가 같은 유형이지. n의 빗수랑 n의 1대입했을 때 값이랑 같으니까. 그러면 첫 항이 공비랑 같을 때는 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 그리고 첫 항이 0인 게 이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2-3x가 0이거나 또는
2-3x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 있어야 되는데 이 0인 게 이 안에 들어가니까 요것만 따져주면 되겠지. 여기서 x의 범위 찾아보자. 2를 다 빼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부동 방향이 바뀌어서 수렴 조건이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자, 두 번째는 첫 항이랑 공비가 달라요. 첫 항은 누구예요? n에 1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 x 플러스 2가 첫 항이에요. 얘가 0이거나 또는 공비는 n의 미수잖아. x 플러스 2가 공비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 사이에 있어도 수렴하죠. 자, 그럼 여기서 x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2. 여기 나오는 x 값은 다 2를 빼면 되죠. 네, 그래서 x는 0 또는 마이너스 2는 이 안에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된다. 이렇게 조건이 나오겠죠. 그래서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 두 가지 꼭 기억해두고, 자, 등비급수와 도형 이 문제는 닮은 꼴이 계속 반복되는 도형이 계속 나오고 점의 좌표를 구한다거나 선분의 길이, 도형의 넓이, 합 이런 걸 한없이 계속 더하거든. 그래서 등비급수의 합이에요. 등비급수의 합은 뭘로 구해? 1-r분의 a로 구하잖아. 첫 항이랑 공비만 구해주시면 되는데 첫 항은 항상 주어져 있어. 공비 찾는 데만 열과 성을 다하시면 돼요. 이거는 문제 풀면서 더 설명해 줄게. 자, 등비급수와 순환소수. 이 순환소수가 중2 때 배웠던 거죠. 0.13 점점은 0.13131313 이렇게 계속 가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분리해서 0.13에 0.0013을 더하고 거기 0.000013을 더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합으로 급수로 나타내면 얘가 등비급수라는 거죠. 공비가 얼마인? 100분의 1인. 그래서 1-r분의 a 0.13으로 풀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1-r분의 a로 풀어줄 수 있다. 자, 1번 점의 좌표. 자, 오른쪽 그림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라는 점은 일단 OP1은 길이가 1이래요. 그리고 P1, P2는 길이가 2분의 1이고 여기는 또 그 전 길이의 2분의 1이래. 그러니까 여기 길이 4분의 1이겠지. 계속 이렇게 2분의 1을 곱한 값으로 길이가 점점 줄어들면서 모양도 위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아래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위로 갔다 이게 반복이 되겠지. 그때 90도를 유지하면서 꺾는데 이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X 좌표랑 Y 좌표를 따로 구해주시면 돼요. 자, X 좌표만 볼까? 원래 P1은 뭐였어? X 좌표만 1이었지. 근데 거기서 P1에서 P2로 올라갈 때 잘 안 보이겠다. 여기 X 좌표 1이지. 근데 P1에서 P2로 올라갈 때 X 좌표는 변하지 않아. 더하기 0. 수납 안 하니까 안 쓸게요. 그 다음에 X 좌표가 4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X 좌표는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4분의 1. 빼줘야 되죠. 그 다음에 P3에서 P4로 갈 때는 X 좌표가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갈 때 오른쪽으로 좀 갔죠. 여기 조금. 얼만큼? 8분의 1에 또 2분의 1, 16분의 1만큼 갔지. 규칙이 보이나요? 등비수열이죠. 등비급수. 계속 더 끝없이 더하니까 등비급수의 합이고 계속 얼마 곱하고 있어?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하고 있지. 첫 항은 1이죠. X 좌표의 수렴값은 1-r분의 a 즉 4를 곱하면 4 플러스 1분의 4 5분의 4가 X 좌표가 수렴할 값이고 이번엔 Y 좌표를 볼게. 자, Y 좌표는 원래 0이었어. 그치? 근데 여기서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위로 올라갔지. 그러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건 y좌표는 변함이 없죠. 근데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왔어. 그러니까 빼야지. 얼마만큼? 2분의 1, 2분의 1 했으니까 8분의 1만큼. 이런 식으로 이 규칙으로 또 계속 끝없이 갈 테니까 얘 또한 뭐다? 등비 급수. 자, 계속 2분의 1을 더하고 있고 얘는 한 칸 띄어서 더하고 있으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항. 분모 분자에 4를 곱하면 5분의 1. 그래서 x좌표는 5분의 4에 y좌표는 5분의 2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은 5분의 4, 5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2고 B각이 60도, C각이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 그리고 AC의 길이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B1, C1이라고 한대. 자,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B1. 이쪽도 마찬가지.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C1. 그래서 연결. 그리고 또 여기 A, B1을 또 3대 1로 내분하는 점. 여기도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B2, C2 이런 식으로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 BC, B1, C1, B2, C2 이 값을 계속 더하시오 그랬거든. 자, 근데 이 도형이 B가 일정하잖아. 닮은 B가 이 도형이랑 이게 다 닮은 B가 일정한 닮은 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B가 일정한 이 길이가 등비 수열을 이루는 거거든. 그걸 무한히 더하라고 했으니까 등비 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 자, 등비 급수의 합은 1-r분의 a로 구하고 첫 항은 주어져 있죠. 자, B, C 이 길이는 여기 특수직각삼각형이니까 1대 2대 루트 3 이 길이 2니까 여기 길이는 1이 되고 이제 뭐만 찾으면 돼? 공비만 찾으면 돼. 자, 공비는 닮은 B랑 관련이 있어요. 이 첫 번째 이 도형이랑 이 두 번째 이 도형의 닮은 B가 몇 대 몇이겠어? B만 보면 돼. 실제 길이를 보는 게 아니고 아까 여기를 3대 1로 내분했다고 했지. 그러면 이 전체 길이가 4일 때 이 길이 초록색 길이는 3. 그러니까 B는 4대 3인 거야. 닮은 B가. 이해돼요? 첫 번째 도형, 두 번째 줄. 그러면 닮은 B가 4대 3이니까 이거 가지고 공비 찾으면 공비는 4분의 3이 되는 거지. 4분의 3. 그래서 4분의 3만 넣고 계산해주면 돼. 그럼 4를 곱해줘서 4가 나오겠죠. 그래서 닮은 B만 찾으면 돼요. 길이는 2지만 다시 한번 이 직각삼각형이랑 이 직각삼각형은 길이의 B를 봐야 돼. 이 점이랑 이 길이랑 3대 1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이 전체 길이는 4라고 봤을 때 여기 길이는 3이 되는 거니까 닮은 B가 4대 4. 그럼 공비는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두 점 A점 그리고 B점에 대해서 AB1 이 길이를 5대 2로 외분하는 점이 B2래요. 그러니까 B2는 A1이랑 B1이랑 이 길이를 5대 2로 외분하는 점. 그럼 또 이제 B3는 B1이랑 B2를 5대 2로 외분하는 점. 이게 계속 반복돼. 그때 이 길이 합을 구하시오. 그럼 이것도 닮음이죠. 자, 등비급수의 합이니까 1-r분의 a로 처리하는데 첫 항은 항상 주어진다. B1, B2 요 길이는 그려볼까? 계산할 수 있게 주어지지. 이 길이를 x라고 하면 지금 이 길이 1이거든. 그러면 이 1이랑 이 x라는 길이는 몇 대 몇이에요?
3대 2죠. 왜냐면 여기 전체를 5라고 봤을 때 여기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 길이가 3이 되는 거지. 따라서 1대 x의 길이는 3대 2가 돼야 돼. 따라서 3x가 2니까 x는 3분의 2로 계산할 수 있죠. 첫 항은 3분의 2야. 그럼 이제 공비만 보면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요 놈이고 두 번째는 요 길이거든. 이게 몇 대 몇이야? 자, 여기 파란색으로 지금 해놨지. 파란색으로 여기 전체가 5일 때 이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긴 또 뭐가 돼요? 3이 되겠지. 따라서 첫 번째 길이랑 두 번째 길이의 비, 그러니까 닮은 비가 3대 2예요. 닮은 비가. 그러면 공비는 뭐가 된다? 3분의 2가 된다. 그래서 3을 곱해주면 2가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공비 찾는 데만 열중을 하면 되고, 공비는 곧 뭐랑 또 관련이 있다? 닮은 비랑 관련이 있다. 하나 더 해볼게. 4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A, B1, C1. 네, 높이가 있는데 그 높이를 또 한 변으로 하는 두 번째 정삼각형을 만들고, 그 정삼각형에 또 높이가 있는데 그 높이를 한 변으로 하는 세 번째 정삼각형을 만들어서 이런 과정을 또 한없이 반복할 때 이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이거네요. 둘레도 길이기 때문에 닮은 비랑 관련이 있겠지. 자, 얘가 지금 닮은 도형이니까 등비 급수의 합으로 1-r분의 a고요. 첫 항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니까 6이 되겠지. 그럼 이제 공비만 찾으면 된다. 자, 공비는 첫 번째 도형 그리고 두 번째 도형의 닮은 비를 찾으면 되고, 자, 여기 길이가 2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높이, 까먹었겠죠?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 2분의 루트 3a였어. 그러니까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높이는 루트 3이 되죠. 그럼 첫 번째 도형이랑 두 번째 도형의 닮은 비가 뭐예요? 2대 루트 3이지. 그러면 공비는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요. 그럼 여기 2분의 루트 3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분모 분자에 2를 곱하고 유리화까지. 그러면 얘가 1이니까 12, 2 플러스 루트 3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닮은 b 찾고 그거 가지고 공비 찾으면 1-r분의 a로 처리해주면 되고, 자, 넓이도 마찬가지로 푸는데 이것만 기억을 해두자. 닮은 b가 a 대 b면 공비가 b분의 a가 됐죠. 근데 넓이는 닮은 b의 제곱이잖아. 따라서 공비가 b제곱분의 a제곱이 되는 거. 이 부분만 체크하고 문제 풀어볼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2, BC의 길이가 3, 그리고 비각이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이게 넓이를 S1이라고 한대. 그때 또 이제 직각삼각형. 이쪽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두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를 S2. 이런 과정을 무한히 반복해서 얻은 n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할 때 그 SN의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이것도 무슨 수열? 등비급수의 합. 따라서 1-r분의 a로 처리를 하는데, 자, 첫 번째 도형의 넓이는 여기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이 길이를 x라고 두자. 그럼 여기가 2-x 되고요. 여기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x지. 자, 여기서 이 전체 직각삼각형이랑 안쪽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이 닮음이죠.
왜 닮았냐? 둘 다 직각삼각형이 이게 평행이라 각이 같아. A 닮음이야. 그러면 이 초록색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이랑 높이 이게 2대 3이잖아요. 지금 길이의 비가. 그럼 여기 안에 있는 2-x랑 x의 길이의 비도 2대 3이 돼야 되죠. 그래서 2-x 대 x가 2대 3이다 해서 x의 길이를 찾아줄 수 있겠다. 5x가 6이니까 x는 5분의 6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25분의 36. 첫 번째 넓이는 25분의 36. 이렇게 직접 구해주고 공비는 뭘로 구한다? 닮은 비. 자, 닮은 비 구해볼까요? 여기 그럼 첫 번째 직각 삼각형의 이 변의 길이가 2였어. 근데 이 두 번째 직각 삼각형의 이 높이의 길이는 5분의 6이었지. 그러면 닮은 비는 뭐예요? 2대 5분의 6. 이게 닮은 비야. 자, 이건 길이의 합이 아니기 때문에 닮은 비로 공비를 구하는 게 아니고 넓이의 비로 구해야 되지. 넓이의 비는 제곱해서 4대 25분의 36이고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볼까? 100대 36이니까 4로 나누면 25분의 9가 되겠지. 이게 넓이의 비. 그러면 얘는 지금 넓이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공비는 25분의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계산만 해주자. 자, 분모 분자에 다 25를 곱해서 25 빼기 9분의 36이니까 16분의 36으로 4, 4, 16, 4, 9, 36, 4분의 9다 이렇게. 아래 두 문제 마저 풀어봅시다. 자, 유제 5번. 자, 오른쪽 그린 것 같이 AC의 길이가 4, BC의 길이가 5이고 시각이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의 각 변의 중점을 잡아서 그 세 중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A1, B1, C1이라고 하고 또 그 A1, B1, C1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이 두 번째 삼각형 이렇게 할 때 이 삼각형 넓이에 표면 좀 달려있죠? 이게 뭐야? 부분합이죠? 그 부분합의 극한값이니까 급수의 합을 구하라는 거지. 네. 자, 얘도 계속 닮음이고 이 닮은 도형의 넓이의 합은 등비급수의 합이니까 1-r분의 a로 구한다. 자, 첫 항은 계산해서 구하셔야죠. 첫 번째 A1, B1, C1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이 길이가 2분의 5죠. 이 길이는 2죠. 얘는 절반이었으니까 5랑 4의 절반. 그래서 넓이는 2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서 2분의 5가 첫 번째 넓이고 이제 뭐만 찾아? 공비부터 시작을 합시다. 공비 찾으려면 닮은 비 찾아야겠지. 자, 닮은 비는 이건 좀 간단하게 나온 것 같아. 이 삼각형이랑 다시 또 이 안에 있는 삼각형 이게 다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지. 절반이라고 했잖아. 자, 닮은 비는 2대 1이고 우리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넓이의 비로 따지면 제곱해서 4대 1. 그럼 우리가 찾는 공비는 뭐다? 4분의 1이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4 곱해서 계산해주면 3분의 10이 되겠죠. 하나 더 풀어보자. 6번. 자, 오른쪽 그린 것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M1. 이거 얘기하는 거죠. 겉에 있는 거.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M1. 거기에 내접하는 원을 C1. 그리고 그 C1에 다시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M2. 그 M2에 또 내접하는 원이 C2.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 이 정사각형 넓이에서 원의 넓이를 뺀 넓이 SN의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자, 얘도
닮음이고 등비급수의 합으로 따지니까 1-r분의 a로 계산해주면 되지. 자, 첫 번째 항은 직접 구해야 되죠. 첫 번째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지름이 2cm, 센티미터인지 모르죠.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를 빼줘야 돼. 그럼 a는 4에서 파이를 빼는 거죠. 정사각형 넓이 4에서 반지름이 1인 이 원의 넓이를 빼면 되는 거고, 이제 뭐만 구하는데 공비만 구하면 돼요. 자, 근데 공비를 구할 때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로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찾기 쉬운 게 대각선이에요. 봐봐. 첫 번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랑 첫 번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랑 두 번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요거 비교하는 게 편해. 다른 거 찾아도 되지만 이게 제일 편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파란색 요 대각선의 길이는 2루트이죠. 여기가 2고 여기가 2가 피타 쓰면 2루트이고, 이 초록색 이 두 번째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이 첫 번째 원의 지름이 되는 거거든. 신기하지? 지름이 얼마였어? 2잖아. 그러니까 이쪽도 2가 돼야 돼. 따라서 닮은 비는 여기다 썼네. 여기다 쓸게요. 아래에다가 닮은 비는 2루트 2 대 2, 즉 루트 2 대 1이 닮은 비고, 우린 지금 넓이를 구하고 있으니까 넓이의 비는 제곱해서 2 대 1이 되면 우리가 찾는 공비는 뭐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2 곱해서 8 마이너스 2파이가 되겠죠.